예, 하고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고요. 오늘은 수에 대해서, 오행의 마지막이죠. 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물의 흐름. 예를 들면은 강심과 강가는 틀리죠. 우리가 강이, 이렇게 물이 강하게 흘러간다고 치면은 강가는 부드럽게 흘러가죠. 예.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이제 물숫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부드러운 곡선과 강심의 강한 흐름, 네, 이게 물숫자라고 얘기했고요. 상형문자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물은 무리중자, 기억나시죠? 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중과부정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들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의 특징을 얘기할 건데, 물이라는 거는 부드럽다. 그래서 목이 곡직격이다. 화가 염상격이다. 토가 가색격이다. 금이 종역격이다. 수는 윤합격, 부드러운 윤자, 윤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 그건 아니죠. 예. 물이 지은 물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게 홍수다, 해일이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요, 무리를 지었을 때는 강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약해서 별 쓸모가 없죠. 또 물이라는 거는 금이 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상적인 표현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생과 사의 경계선이 뭐냐? 우리가 지금은 물 건너간다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다를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 쉬운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물 건너간다는 거는 그야말로 큰 물을 건너간다는 거는 되게 한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의 노인분들은 큰 고생한 사람부터 아이고 큰 물 건넜어, 큰 물 건넜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 건너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힘든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황천길, 뭐 서양에서는 요단강이라고 하죠. 어쨌든 다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어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항상 사이에 두고 있죠. 배 안에 있을 때 살아 있어. 그런데 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죠. 그게 수예요. 그래서 생사의 갈림선의 어떤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너무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전 인류의 형제 자매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 자주 하시는 말인데, 수의 특징, 부드러운 윤학격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서로 이 소통 역할, 부드러운 윤활유의 역할을 많이 하죠. 이제 이걸 기름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 수가 많다. 이럴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얘기지만은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물이 많을 때 목이라는 거는 수생목으로 설계시켜줘서 좋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부목이 되죠. 뜰붙자. 목이 둥둥 떠다니죠. 네. 그 다음에 목이 많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설픈 목으로서는 설계가 안 돼요. 부목이 돼서 목이 쓸모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이 많으면은요, 어설픈 토로서 제방을 못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물이 많다? 그러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해외, 바다 바깥에. 여기서 바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영토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물이 많다는 얘기, 이거는 목으로서 설기가 안 되고, 토로서는 제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방이 없는 물은요,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가죠.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넌다는 얘기는 해외로 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이제 화 건너뛰고 토로 왔지만은요, 물이 많을 때 토가 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해외를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설픈 관이 수를 통제 못하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럴 때는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어설픈 관은 없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럼 야생막격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안 들어요. 제도권을 순응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억제하려고 하느냐고 짜증을 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을 때는 목은 부목이 되고 토는 붕괴됩니다. 사실 물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방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컵에 든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죠. 근데 컵이 없으면은 물이 있어도 어떻게 마시죠? 입 대고 땅바닥에 있는 물을 입 대고 쪽 빨아 먹어야 되나요? 어렵잖아요. 제방이라는 게 물을 쓸모있게 만들 수도 있고 쓸모있게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있어서 이 물이 쓸모있냐 없냐라는 거는 제방이에요. 제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뒀을 때 그 물을 갖고 쓸모가 있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이 이 물을 금생수 해줄 때 쓸모가 있는 거지. 그냥 물만 가둬두면은 4대강 마냥 썩어버리죠. 그냥 물을 가뒀다고 쓸모 있는 게 아니라 물을 가뒀을 때 이 금이 금생수를 해서 물을 맑게 역할을 하면은 그럴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 금이 와갖고 금생수를 해주죠. 이 물은 좀 틀려요. 아까 오행에 얘기할 때 뭐 인성이 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목이 많을 때 이제 수가 오면은 이제 목이 더 커진다. 토가 많을 때 화가 오면 화생토로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시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원리긴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은 합쳐진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생수를 했을 때 물론 이것도 해외를 갔을 때 얘기했지만은 해외를 안 가면은 바다를 안 갔다 해외를 안 갔다 왔으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이 물은 합쳐졌을 때는 금이 와서 노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 금은 설기가 심해지겠죠. 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물이 많을 때 금이 와서 노는 거 이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금의 입장은 설기가 심해요. 예. 그 다음에 물이 많을 때 물이 왔다. 자, 똑같아요. 조직 생활이냐, 해외에서 사업 중이냐, 바다 건너, 그러니까 바다 건너라는 얘기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물과 물이 합쳐졌다. 예, 그럴 때는 사업을 했을 때 큰 물이 되잖아요. 큰 물이 되면은 화를 크게 벌 수가 있죠. 저희는 그거를 화를 띄운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물이 합쳐졌을 때는 화도 커질 수가 있어요. 크게 벌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수운이 왔다. 수가 많은데 이럴 때는 그냥 군것질이가 돼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화를 빼먹었죠. 그래서 화가 나셨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화를 왜 빼먹었냐면은 수극화라고는 하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 강위지상이란 말이 있어요. 강물에 태양이 뜨면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이 수라는 글자는요, 물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러니까 청하냐 탁하냐에 따라서 화라는 글자를 감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화를 감당하려면 물이 깨끗하냐 더럽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지,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수국하다 이렇게 따지시면은 그 물상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 얘기하면서 목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토로 건너뛰었었죠. 물은요, 탁수가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 먹으라고 주면 선생님들 마실 수 있나요? 우리 학우님들? 못 마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물은 탁수가 우선이에요. 탁수가 된 물은 재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많든 적든 화를 감당하려면은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제방이 튼튼해야지만이 물이 깨끗해지고 탁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막연하게 수국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갑자기 목이 맥히네. 잠시만요. 물 얘기를 하니까 물이 자꾸 들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수에 대해서 논할 때는요, 그게 수해강이 됐든 아니면 원국의 수가 됐든 어느 자리에 물이 있든 똑같아요. 탁수냐 아니냐. 토가 물을 탁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 토가 화생토를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토가 약하니까 이 토가 약하면 물에 진흙 붕괴되잖아요. 그럼 흙탕물 되잖아요. 그래서 토가 약하면은 물은 탁수가 된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적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수가 적을 때는요, 목이 왔을 때 역시 똑같은 얘기지만은 큰 목이 왔냐 작은 목이 왔냐, 내가 수생목을 해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행으로 놓고 보면 이렇지만 십간 십이지로 놓고 볼 때는요, 목에서 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가 적을 때 뭐 목이 묘목이다 그러면은 해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지금 오행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사주라는 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10간 12지에서 하고, 지금은 맛배기. 자, 수가 적을 때 목이 오면은 뇌가 설기가 심해지죠. 예,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럴 때 큰 목이 오면은 더 힘들죠. 차라리 작은 목이 오는 게 낫죠. 이런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수가 화를 받다. 근데 내가 심이 약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궁겁정제의 틀을 못 벗어나죠. 아? 궁겁정제? 아니죠,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혼란이 왔습니다. 수가 적을 때 화를 보게 되면은 제다신약이라고 하죠. 화가 많으니까. 내가 적고 화가 많다. 그건 제다신약이죠. 그러면 이게 재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수가 적을 때 토가 왔다. 탁수가 됐냐 안 되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물은 일단 많든 적든 깨끗해야 돼요. 탁수가 되는 순간에 이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적을 때 토가 오면 일단 탁수냐 아니냐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물이 적을 때 금이 왔다. 좋죠? 감사할 일이죠. 역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왜냐면은 금이 너무 강하게 오면은 금다수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약할 때는 자기에게 맞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와서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당히 와야 된다. 네. 그리고 수가 약한데 수가 왔다. 뻔한 얘기죠. 조직생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외를 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행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많다 적다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오행이 일간을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주 원국에서 오행의 개수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기 사주에 해놓고 오행의 개수를 써놓고 그 오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이거를 건강에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성격에도 응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운이 왔을 때 대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운이 왔느냐 그렇지 않은 운이 왔느냐, 용신이라는 이런 틀 말고 오행이라는 틀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행이 끝날 것 같죠? 네, 마지막 시간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셨죠?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물상의 오행. 예를 들면 목은 교육, 건축, 건설, 사람 상대하는 것.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와 화는 방송예술, 종교정신, 교육에 대해서 또 토는 종교교육, 금은 문과를 전공하면은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이과를 전공하면은 의학, 생명공학이고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대해서 물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행의 개연성, 개념과 많고 적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오늘 또 고생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